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 다 마친 다음에 해야지 그래요. 무조건 액션을 해야 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평양 쪽으로 가. 처음부터 이제 저기 비싼 백 사는 사람들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다음 질문 준비해 놓은 게 이거랑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평소에 이제 자제분들한테 금융교육 중요성을 강조하신다고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게 질문 이거 드릴게요. 왜냐면 대표님 이제 만나 뵙기 전에 그 부모 세대분들을 좀 만나 뵙고 존리 대표님 만나는데 뭘 물어보면 좋을까 이런 걸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게 있었는데 이제 좀 깨인 부모 세대 중에서 아이들한테 그러면 학원 보내지 말고 금융교육 이런 거 좀 시키고 싶은데 그냥 이제 뭐 아이 명의로 통장 만들어서 주식 사주고 이런 거 말고 그거는 교육이 아니지. 네, 그건 교육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본인도 잘 모르고 뭐를 어떻게 애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애들이 나중에 이렇게 금융 쪽에 좀 깨인 사람이 될지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 경험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자제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메리츠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아이들 대상으로 네. 부모 대상이 아이들 대상으로. 근데 아이들 대상이지만 부모랑 같이 왜냐면 부모도 애보다 수준이 높지가 않거든. 그러니까요. 네. 그게 그러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하고 우리가 이제 주부 투자 클럽 있고요. 줌으로 해요. 주니어 투자 클럽이 있고 강연도 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내 돈을 도네이션 해요 지금. 진짜 돈을 가지고 애들이 해야 돼요. 아, 애들이 하게끔 해보고. 그럼요. 애들이 의논해서 이 주식 사자, 저 주식 사자 토론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으로 실제로 주식을 사게 해요.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이제 돈 번 거 가지고 반은 이제 어려운 학생들 도와주는 거를 그런 프로그램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참여시켜 좋고 또 하나는 금융교육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이제 아이들하고 저녁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삼성전자가 주식하기 사상 최대를 쳤대. 왜 그럴까? 그럼 거기서 배울 게 굉장히 많죠.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던데 아니 장기 투자하라고 그러셨는데 대표님 삼성전자 주식 보니까 우선주가 7만 원 하던데 옛날에 100만 원, 200만 원 하는데 7만 원 됐으면 이거 떨어진 거 아니냐고 뭐라 주문하는 거 보고 이런 것도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액면 분할이 뭔지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같이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뭐 저녁 먹으면서 야, 테슬라라는 회사는 왜 시가총액이 저게 몇백 조가 됐을까? 1년에 50만 대밖에 못 파는 회사인데 왜 지금 다른 데 토요타나 이런 거는 몇천만 대를 파는데 그 회사보다 시가총액이 왜 클까? 뭐 시가총액이라는 개념도 생기게 되거든요. 옛날에 사람들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가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을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인터넷 찾아보기도 하고 또 유튜브에 얼마나 많은 그렇게 근데 이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죠. 증권방송 좀 안 보면 좋지. 단기적인 주식을 예측하려고 하는 거라든가 그래프를 보여주거나 차트를 보여주거나 이런 거는 좀 멀리 할 필요가 있지. 나는 주식 투자하는 유일한 이유가 노후 준비하거나 크게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려고 하는 건데 막 단기적으로 이것 샀다 팔았다 저거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나는 그건 아니라는 거를 깨닫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학원에서 배운다든가 그렇게는 오히려 잘못된 걸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걸로 이해하는 거는 그때 잘못된 걸 배우게 되는 거죠. 약간 그런 느낌 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말 배울 때 계속 그냥 노출이 많이 되니까 많이 듣고 보이고 그렇죠. 하니까 이게 말이 트이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금융교육도 좀 이렇게 그렇죠. 부모들이 계속 노출을 시켜주고 좋은 자료들을 보여주고 그렇지.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한테 어떤 그렇게 잘하는 애들은 뭐랄까요? 창업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내가 테슬라라는 기업에 투자도 해보고 뭐 맥도날드도 투자해보고 디즈니도 투자해보고 하면 상상력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게 되면 아니면 내가 뭐 하게 되면 이런 거 해보게 되겠구나. 몇백 조의 시가총액이 있는 기업들이요. 잘 보세요.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무슨 뭐 로켓 만들고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넷플릭스도 다 예측 가능하죠? 옛날에는 비디오를 빌려갔잖아요. 미국에 가면은 모든 슈퍼마켓마다 블록버스터라는 비디오 렌트하는 데가 있었거든. 근데 이 넷플릭스 만든 거는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라고 그래요. 앞으로는 스트리밍이 될 거다. 인터넷이 빨라지고. 그러니까 영화를 그걸로 틀어주는 게 돈 벌겠다.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블록버스터 경영진은 그런 상상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코닥도 마찬가지고. 코닥도 디지털이 될 건데 그거를 못해서 망한 거고. 그러니까 상상력의 이슈지 어떤 기술의 이슈가 아니고 에어비앤비도 마찬가지고 우버 마찬가지잖아요.
상상력의 게임이지 내가 남들보다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거나 남들보다 뭐 기술력이 엄청나게 늘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로 강대국이 되려면 상상력이 있는 애들이 많아야 돼요. 근데 똑같은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슬슬 마지막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개미 투자자들 엄청 많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말 금융 문맹? 그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한테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 연락 왔는데 배당주 며칠까지 사야 되냐 뭐 이런 거 질문하시고 진짜 그래요. 자기가 찾아보면 되는 거를 굳이 그러니까 뭐라고 검색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나 봐. 그렇죠. 네. 막연하지. 막연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제 존니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아 나도 주식 사봐야지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도 아 무슨 뭐 사야 되지 뭐부터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부터 하면 좋을지 조언을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하면 좋을지. 그러니까 공부보다 먼저 액션이 중요해요. 액션이 중요하고 배우는 거는 액션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부 다 마친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인가? 그 특성이지. 네. 그러니까 학원 가고 싶어하고 뭔가 딱 책을 딱 끝내야지. 그렇지. 무슨 책을 사요. 그런 질문 많이 하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 유튜브 뭐 봐야 돼? 이런 거. 무조건 액션을 해야 되고요. 액션부터 시작해야 되고. 액션이라는 거는 주식 계좌를 트고. 계좌를 터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펀드를 직접 팔기 때문에 그래서 뭐 메리츠 펀드 투자라는 앱이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펀드부터 그건 55세까지 못 찾으니까 그거부터 시작을 해라.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단지 주식 투자가 아니라 내 전체적인 내 라이프가 부자가 되는 라이프인지 가난하게 될 라이프인지 대부분 내가 볼 때 90% 확률로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을 거예요. 95%. 95% 네. 오케이. 지금부터는 정말로 부자가 되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는 거 아니면 노후 준비하는 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 하루라도 일찍 출발하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꾸준하게 밟고 가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근데 너무 200km 달리는 사람은 이제 경찰한테 잡힐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하니까 80% 90km로 꾸준하게 가면 부산에 도착하면 그때는 내가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고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많이 이제 생각이 흘려져요. 그러면 그 가는 수단 중에서 가장 나를 빨리 도착하게 하는 게 주식이라는 매개체예요. 왜냐하면 내가 내 노동력만 갖고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 재산을 불려줘야 되는데 그거가 가장 효과적인 게 기업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나는 투자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옷 사 입는 거, 커피 사 먹는 거, 놀러 가는 거를 투자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부산 도착한 다음에는 아무거나 해도 돼요. 그때부터는. 부산 도착한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못하던 것도 할 수 있고 근데 도착할 때까지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또 뭐냐, 내가 주식 투자 왜 하지? 그러니까 부동산 사기 위해서. 그거는 부산까지 가다가 수원에서 빠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출발을 안 해. 내일 출발하지. 모레 출발하지. 또 어떤 사람은 평양 쪽으로 가. 처음부터. 이제 저기 비싼 백 사는 사람들. 그냥 가난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평양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부산 쪽으로 가는 거야 되고, 그 다음에 꾸준하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비교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이제 오늘부터 부산에 가는다, 출발했다, 엑셀레이터를 밟는다, 꾸준하게 한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근데 이제 엑셀레이터를 부산에 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거기서 망설이는 거예요. 그 언저리에서. 근데 시간은 흐르잖아요. 10년 후에 10년 전에 할 걸 또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60이 됐을 때 이게 큰일 났구나. 그때부터는 이제 걱정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노인층의 빈곤율이 높고 노인층의 그런 자살률도 높고 그러는 게 금융 문맹인 경우에 치러야 되는 그 가격표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로 이상하게 굉장히 교육률이 높은데 불구하고 잘못된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국영수 교육. 국영수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될 확률은 전혀 연관성이 없잖아요. 그리고 다 기계가 하잖아, 어차피. 그리고요, 앞으로는 정말로 이제 애프터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정말 투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왔어요. 왜냐하면 노동력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부를 창출했지만 앞으로는 내 노동력은 점점점 그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훨씬 더 잘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서 기계에다가 투자하는 게 100배 난 거거든. 기계에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은 주식에 투자하는 거거든. 기업이 하는 거를. 이미 미국에서도 그런 통계가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약 2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잡을 잃었거나 아니면 이제 회사에서 장부가 나오지 말라거나. 근데요, 부자들은 300조가 늘어났어, 부가. 그 부자들은 누굴까?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국도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는 캠페인은 유태인은 영리하니까 16살부터 투자했거든, 주식을. 근데 우리는 1살부터 투자하자, 1살. 그게 이제 캠페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낳자마자 애들한테 투자해주고 학원 보내지 말고 자동차 사지 말고 그게 이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예요. 자동차 갖고 계세요? 있습니다. 왜요? 있으면 안 되지.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서 부산으로 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되게 감명이 깊고. 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안 해. 3년 있다가 우연히 만나잖아요. 했어요? 아직 안 한 사람이 99.9% 확률이야. 저는 반드시 그러면 그렇죠. 출발 부산 해가지고 제가 한 그렇죠. 수원쯤 연락 한번 드리고 아니 대전쯤 연락 한번 드리고 오늘부터 해야 돼. 오늘 여기서 메리츠 그 다운로드 받아서 투자해야 돼.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존리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님 모시고 투자자로서 가져야 할 마인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얻고 갑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저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